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을 위한 공업화로 부두, 광산, 농업 노동자 등이 생겨났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위한 토지강탈 사업이었던 토지조사 사업 실시로 농토를 잃고 노동자가 된 민중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차별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 착취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1898년 성진 본정의 부두 노동조합이었다. 이어 군산, 진남포, 평양, 개성 등에서 일제 식민지 수탈의 관문이었던 부두를 중심으로 부두노조가 잇따라 출현했다. 최초의 노동쟁의는 1898년에 시작한 목포항 부두 노동자들의 동맹 파업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1919년 3.1운동에서도 빛을 발했다. 200여만 명의 시위군중이 참가한 1919년 3.1운동은 7,500명이 넘는 민중들이 희생된 처절한 민족해방운동의 분수령이었다. 3.1운동 당시 노동자 수는 많지 않았으나 전차 노동자들의 20일간의 파업을 비롯하여 3.1운동이 일어난 해에만 84건의 파업을 벌였고 9,011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과 투쟁은 첫 출발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친일 자본가에 저항하는 민족적, 정치적 성격을 띠며 발전하였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이어진 3.1운동을 기회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민족해방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20년 4월 노동자들은 최초의 근대적인 전국 규모 노동단체인 노동공제회를 창립했고 1924년 노농총동맹으로 발전시키며 노동자의 요구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주역으로 전진하였다. 석유공장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 사건으로 시작된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1929년 1월부터 시작된 80일간의 파업은 2천여 명의 공장 노동자만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원산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조선 최초의 지역동맹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어 매일 오전씩 파업 기금을 모으고 규찰대를 조직해 일제 경찰과 깡패 조직에 맞섰다. 나라 안팎에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낼 만큼 원산 총파업은 세계 대공황기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적 탄압에 맞선 세계사적 투쟁으로 기록되었다. 마침내 맞이한 해방. 이 땅의 노동계급은 세조국 건설에 나섰다.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인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자들이 철수한 공장을 노동자가 접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전국적 단결체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였다. 1945년 11월 16개 산별노조 21만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전평은 1년 만에 57만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전평으로 뭉치면서 해방전국 민중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조직이 되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전평을 탄압하며 노동자들의 공장자주 관리운동을 완전히 불법화하는 한편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돌아선 우익 세력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전평은 이러한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맞섰다. 한국노동운동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었다. 총파업의 중심이었던 철도노조의 파업본부인 용산기관구가 경찰의 습격으로 점령당하고 철도 노동자 1,700여 명을 비롯하여 파업 지도부가 검거되면서 투쟁은 노동자의 파업을 넘어 민중항쟁으로 확대되었다. 민중항쟁의 결정적 도화선은 10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였다. 해방군인 줄 알았던 미군이
또 다른 점령군임을 알게 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항쟁은 한 달 내내 지속되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10월 민중항쟁이다. 10월 항쟁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미군정과 이승만을 앞세운 친미 세력은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분단을 구조화하려 획책했다. 전평은 하나된 조국을 바라던 민중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1948년 27 구국투쟁으로 최후의 반격에 나섰다. 단독정부 수립 반대, 조국 분단 절대 반대, 미군은 즉시 물러가라.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은 20여일간 각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교통, 운수, 전신, 전화 기능을 마비시켰다. 제주에서는 3월 10일 제주도민 4만 명이 참여하는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고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 아래 단독정부 수립에 맞서 4.3 항쟁이 일어났으며 미군정이 지휘하는 토벌대에 의해 최소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다. 해방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전평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산업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자각했고 독립정부를 구성해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데 앞장섰다. 사회 변혁과 한반도 역사의 주역으로 노동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민중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갔다. 친일에서 친미로 탈바꿈한 자본가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장을 불압받아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정경유착을 통해 기형적인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를 형성했다. 미국의 원조 경제는 한국의 농업과 공업을 황폐화시키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분을 미국에 예속시켰다.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규탄하여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이 골기했다. 희생자 가운데 노동자가 절대 다수였을 만큼 노동계급은 가장 끝까지 끈질기게 싸웠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퍼졌다. 새 노조 결성과 노조 민주화 투쟁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사무직 노동자인 은행원, 신문사, 교직원의 노조 결성이 두드러졌다. 독재에 맞선 4.19 혁명은 민주화 요구에서 출발해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통일운동까지 발전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노동자 민중의 사회변혁 열망을 짓눌렀다. 집회 시위는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국가 시책으로 사업장 반공 걸기대회가 개최되고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땅에 묻힌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몸을 불살라야 했다. 해방 이후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자주관리와 정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한 청년의 산화로부터 다시 처음에서 출발해야 했다.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청계 피복노조가 결성되었다. 분단예속 개발 독재의 그늘 아래서 노동자들은 동일방직노조, 원풍 모방노조 등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끈질긴 투쟁을 이어갔다. 유신 말기 YH 여성노동자 200여 명이 일방적 폐업 공고에 맞서 신민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박정희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농성을 진압했고 김경숙 동지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유신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80년대 화려한 경제발전과 수출의 이면에는 군사독재와 가혹한 노동탄압이 있었다. 거의 초토화된 노동운동 역량은 3, 4년 만에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여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연대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1985년 구로 동맹 파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정치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걸고 정권에 맞섰다. 같은 해 부평의 대우자동차에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총 8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대우자동차 파업으로 섬유산업이 중심이었던 노동운동은 대규모 중공업 분야로 확산되었다.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 현장에 투신해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투쟁했고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물밀듯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전두환 독재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항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주역, 해방 후 미군정과 예속정권에 맞선 끈질긴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 역사를 써나가는 노동자들의 또 다른 거대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